예, 안녕하십니까. 길바닥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우보입니다. 예, 고3 국어 3월 모의고사 현대시 복합 문제고요. 뭐 이번 모의고사가 역대 고3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84점이었고요. 실제로 어려웠던 이유는 이제 문학 쪽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문학 문제를 받기는 했는데 비문학에서 이제 속되게 얘기하는 좀 킬러 지문이 하나 있었고, 문학에서도 보통 고전시가하고 현대시가가 있다고 할 때요. 현대시가든 고전시가든 일반적인 산문, 그러니까 설명글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글이라든가 수필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가 되면은 한쪽은 시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고전시가 두 편하고 수필하고 연계가 되고, 또 이쪽도 현대시도 현대시 두 편에 이론글 하나를 연계를 해서 시간으로 학생을 죽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엄청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험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어는 지식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한데 시간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제가 받은 문제는 현대시 문제고요.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나는 현대시 두 편이 나와 있고 지금 다부분의 이론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글은요 실제로는 보기글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문제도 다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시를 분석하지 않는다면 이제 1등급을 잡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는 분석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3등급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론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선생님들도 잘 아실 은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단 보기글 분석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은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당연하지만 또 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마음이 삐뚤가? 자, 답원 글을 좀 먼저 보시면요. 과장님, 조금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음 페이지를. 예. 아니요. 예. 예, 처음에 은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A 부분에 다 있습니다.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그러면 앞부분에도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은유라 함은 한번 여쭤볼까요? 김한배 선생님, 은유법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속성이 다른 걸 또 다른 걸로 비유. 예, 그건 비유고요. 잠시만요. 예, 은유는 비유 중에 하나고요. 비유는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자, 그것과 비슷한 또 다른 대상에 빗대는 건데, 비유의 방법에는 한 5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은유입니다. 자, 은유는 기본적인 형태가 A는 B인데요. 자, 이거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A는 B다를 만족하고는 있는데 이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은유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준사인은 쓰다. 신이 아니죠, 당연히. 그죠? 자, 은유법의 은자는 수물을자입니다. 그럼 뭘 숨기는 거냐? 라면은 비유의 의도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는 정보 전달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가만히 읽어봤더니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원관념을 이 보조관념에다가 비유를 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항상 이런 형태면 쉽게 은유법을 알아볼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관념을 그냥 놓고 글을 한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을 하다가 그냥 띡 하고 이 원관념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그것도 은유법이라는 것에
예, 은유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면은 지금 다를 고려해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아닙니다.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해서 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요, 지금 이 부분부터입니다. 한편 나는 살구꽃이 핀 광경을 바탕으로 살구꽃과 바느질이라는 이질적인 속성을 연결해요. 예, 살구꽃하고 바느질은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근데 그거를 지금 연결을 한 겁니다. 하고요. 자, 이 시에서는 지금 이걸 연계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살림살이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늘을 간구하는, 하늘 향한 간구와, 간구는 어떤 바람이죠. 그렇죠? 자,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려온 신의 위로가 살구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구꽃의 의미를 보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의 위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화시켜서 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꽃이 핀 자리는 삶의 상처로 인한 흉터가 아닌 그 상처를 감싸고 꿰맨 봉합의 흔적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느질하고 꽃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켰는지를 은근히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신은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피어난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조금 더 적으면은, 예, 위로, 치유, 화합. 자, 이런 정도의 의미를 품고 있다. 예, 이 정도 볼 수 있겠고요. 시로, 좀 나로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시를 보겠습니다. 예. 자, 처음에 화자가 있다, 바라보는 화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처한 상황이 그냥 나왔습니다. 마당에 살구꽃이 피었다라고 하면 지금 시인은,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마당에서 살구꽃이 핀 것을 보고 있겠죠? 그렇죠? 밤에도 흰 돛배처럼 떠 있다. 흰빛의 분홍을로 혹은 제 얼굴로 넘쳐버린, 여기서 제 얼굴이라 하면 살구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만으로는 지금 안 되고 그걸 넘쳐버린 눈빛,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더, 예, 그냥 살구꽃 이상으로 넘친다는 얘기고요. 더는 알 수 없는 어떤 빛도 스며서 다른 빛까지 섞여가지고 손 닿지 않는 데가 결리듯, 그 얘기는 뭐냐면은 등 가려운데 아씨 안다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그건 그거 얘기입니다. 결리듯 담장 밖까지도 환하다 해가지고, 자, 살구꽃이 핀 배경을요, 배경을 나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어떤 무슨 치유라든가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지난 겨울엔 빈 가지 사이사이로 하늘이 트어진 채 쏟아졌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어졌답니다. 이제 슬슬 바느질이 나오죠? 자, 보시면 이것만 집으면은 손놀림이 힘들어지네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나무가 있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있다고 하면은 자, 빈 가지 사이사이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위로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럼 가지 사이로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효준 선생님. 그렇죠. 하늘이 보여지겠죠. 자, 트어진 때 쏟아졌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트어진이란 말은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봉합이 치유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럼 트어졌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겠어요? 부정적인 의미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이다라는 건 몰라도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겠죠? 그렇죠? 자, 지금 그러니까 상처가 난 상황입니다. 그 하늘을 어쩌지 못하고 이 꽃들을 피워서 제 몸뚱이에 꿰매는가라고 했습니다. 이 꽃이 뭐겠습니까? 예, 살구입니다. 자, 근데 살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꿰맨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미 이걸 깔아놓고 있습니다. 자, 꽃은 드문드문 굵은 가지 사이에도 돋았다. 아무래도 이 꽃들은, 자, 이 살구들은 지난 겨울 어떤 하늘만 여러 번씩 쳐다보던 살림살이의 사연만 갖고, 살구. 자, 그런데
주영미 선생님. 자, 하늘만 여러 번씩 쳐다보던 살림살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뭐 이런 장면 좀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늘 아래서는, 그래,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 아래서는 제일로 낮은 그런 말소리, 발소리 같은, 자, 음산한 목소리가 아니고요. 좀 뭐랄까요, 무게감이 있는 목소리랄까요? 자, 그런 발소리 같은 걸로 들려서 내려온 그의, 그러니까 살림살이 어떤 기도에 답을 하는, 자, 신과 신의 얼굴만 갖고, 그 다음에 어스름역 말없이 다니는 누이만 갖고, 그러니까 저녁점에 해질녘에 말없이 다니러 오는 누이 많고, 누이도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잠깐 개인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원래 빼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좀 읽어보면요. 살구가 익을 때 시디신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하늘이 쏟아진다는 걸 부정적으로 봤습니다만, 시디시다고 하면은 뭐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디신 하늘은 별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당연히. 자, 하늘들이 여러 개의 살구빛으로 연그러 올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까 보면은 연기에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자, 트어진 하늘을 꽃들을 피워서 꿰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그것과 연계해서 여러 개의 살구빛으로 연그러 온다라는 거는 이 시디신 하늘이 뭐가 됩니까? 치유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늦은 밤이라도, 그렇게 치유가 될 때는 늦은 밤이라도 한 번씩 불을 켜고 나와서 바라다 보자. 그런 날은 한 끼니쯤은 굶어라도 보자. 그리고 이렇게 치유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자. 자, 다시 돌아가면, 그리고 또한 멀리에서 오듯이 살구꽃은 피었다. 자, 그러니까 치유가 됐다는 의미죠. 어머니가 오듯이. 자, 그런데 어머니가 오듯이라는 거는, 자, 살구꽃이 피었다는 건 아까 치유니까, 해서 이게 다시 또 이코로 치유가 되는 거고요. 자, 그걸 지금 맨 마지막에 은유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꽃은 뭐다? 어머니, 흰빛의 분홍얼로, 그거 말고 어머니의 하늘에 우리를 꿰매 감춘 굴구십밥 자국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건 좀 적어볼게요. 어머니, 자, 그리고 하늘, 그리고 우리를 전부 다 바느질을 해가지고 치유를 한,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시를 분석하면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문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달을 고려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부터 보시면요. 자, 어머니를 바느질의 속성과 연결하여 살구꽃을 통해 치유와 화합의 세계를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보기에서 살구꽃은요, 치유, 화합의 의미를 이미 보기에서 깔아놨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를 바느질의 속성과 연결했다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가 오듯 살구꽃이 피었고, 그건 뭐라고요? 어머니, 하늘, 우리를 꾸맨 자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구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자, 살구하고, 자, 그리고 다시 이게 바느질, 그리고 다시 또 이게 치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굵은 실밥 자국들, 맨 마지막에 나왔었던 거죠, 시에. 자, 바느질의 속성을 통해 상처를 봉합한 흔적으로서의 살구꽃의 의미를 드러내며 주제의식에 관여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나왔죠? 살구꽃, 그리고 이게 치유의 의미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봉합한 흔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나온 거고요. 2번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트어진, 꿰매는가, 감친. 자, 트어지는, 물론 트어지는 꼬맨 거는 아니지만 바느질과 관련돼서 바느질이 해졌다라는, 그리고 그게 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꿰맨다, 딱 꿰매 감친다라는 건 전부 다 바느질과 관련된 용어죠. 그렇죠? 자, 해서 같은 시어를 통해 바느질의 속성을 살구꽃과 연결하여 작품 전반의 시적 의미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다. 자, 바느질하고
살구하고 계속 이 공식이 계속 나오는데 연결해서 작품 전반의 시적 의미 뭡니까? 치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살림살이의 사연과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는 삶의 상처를 떠오르게 하며 삶의 위안적 존재로서의 살구꽃의 의미를 생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아까 위에 위에서 살구꽃은 살림살이의 사연, 그렇죠? 자, 그리고 제일로 낮은 말소리 발소리, 이거는 신과 신의 얼굴하고 연계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구꽃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살구꽃의 의미, 위안적 존재라고 그랬죠? 아까 분석했던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그럼 정답이 5번인데, 자, 보시면은 흰 도배처럼 떠있는 제 얼굴로 넘쳐버린 눈빛. 자, 1년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나타난 땅의 이미지를 신과 신의 얼굴로 변주하여 하늘과 땅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하늘과 땅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가 의식을 드러낸다. 지금 이 부분인데, 보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뭐라고 했어요? 보기에서. 보기 유형의 문제는 보기글을 기준으로, 오늘 목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죄송합니다. 자, 보기를 기준으로 이 작품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작품.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 아니, 시를 읽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일괄적으로 풀 수가 있느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막기 위해서 놓는 게 보기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감상을 했을 때 적절한 게 뭐냐? 이거기 때문에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석도 될 수 있겠지만은, 자, 보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 보기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거는 삶의 위로, 치유, 그리고 화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과 땅의 조화를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는 알 수 없어요. 또 하나 근거가 뭐냐면, 자, 과장님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결국 시는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피어난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좀 보시고요. 잠깐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흰 돛배처럼 떠있는 제 얼굴로 넘쳐버린 눈빛. 자, 이게 가리키는 게 뭐였나요, 이진 팀장님? 흰 돛배처럼 떠있는, 그리고 제 얼굴로 넘쳐버린 눈빛. 그게 가리키는 게 뭐였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살구였죠. 그렇죠? 살구였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5번 선지는 뭐냐면 흰 돛배처럼 떠있는 하고 제 얼굴로 넘쳐버린 눈빛을 땅하고 이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살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기를 봤을 때도 지금 위로나 치유나 화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조화를 추구한다라는 거는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 해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에요. 자, 이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보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그냥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학생들이 또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항상 보기를 기준으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기를 기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보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데, 시를 읽는 동안 그냥 어느 사이인가 자기 기본적인 고정관념으로 그냥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만약에 이걸 1등급이나 2등급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잘 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보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딱 체크하고 그냥 바로 선지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실력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시를 분석하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시간의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길어지게 되겠고요. 자, 출제 난이도는요? 빈도는요? 뭐 제가 강사 평가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얘는 그냥 나옵니다. 전달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 나온다로 5로 보면은요, 얘는 그냥 나온다. 절대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 난이도는 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보기에서 시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이미 그 부분만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5 정도 보겠습니다. 뭐 실제로 어렵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좀 보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국어에서 3점짜리 문제들은 보기가 달려 있는 문제들이 보통 3점 문제예요. 그런데 보기에서 힌트를 주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틀린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3점짜리를 많이 틀리게 되면 뭐 실제로 막 점수는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니까 예, 이런 부분 좀 만회하려고 학생들이 좀 잘할 수 있게 하려고 좀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